안녕하세요. 엘사 통합 고객 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 솔루션 과제의 발표를 맡게 된 최지원입니다. 저희 조는 4분기 매출 극대화를 위한 유의 고객 예측 및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 동기 및 주제 선정,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 결과 해석 및 인사이트 도출, 타겟별 솔루션 제안의 순서로 발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장은 기획 동기 및 주제 선정입니다. 이 장은 기획 배경, 대상 고객 탐색, 주제 선정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 주요 3사인 E사, H사, L사 중 저희 데이터 주체인 L사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3년 중 꾸준히 매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2014년부터 이어진 메르스 사태로 인한 떨어진 실적을 고려했을 때 최소 5%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그 효과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원데이와 같은 많은 프로모션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실영업이익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시장 점유율 또한 3사 중 최하위로 새로운 유통 활로와 고객 맞춤 서비스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래의 그래프는 과연 순수한 매출 상승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2014년의 엘사 매출액은 3,296억 원, 2015년의 엘사 매출액은 3,474억 원으로 약 5.4%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언제나 매출은 전년에 비해 좋게 나왔지만 단순히 작년 대비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곧 수확의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 분기별 신장률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대목이라 할 수 있는 4분기의 신장률이 다른 구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신장률이 평균 정도로만 나왔어도 2015년 4분기에만 42.8억 원 가량의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진한 4분기에 초점을 맞추고 데이터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탐색에 앞서 목표 고객층에 대한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지속 고객이란 각 해를 4분기로 나누어 2년 8분기 동안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구매 실적이 있는 고객을 뜻합니다. 2014년, 2015년 두 해의 엘사 통합 고객 수 19,838명 중 지속 고객은 18,866명입니다. 여기서 전년도 4분기에 비해 올해 4분기 매출이 감소한 대상만 추려 유의해야 할 고객군이라는 의미에서 유의 고객이라 명명하겠습니다. 유의 고객은 전체 지속 고객 중 52.4%를 차지하는 9,889명입니다. 왼쪽에서 2015년의 분기별 매출을 계절성을 제거한 그래프로 그려보았을 때 과반수 이상의 고객에게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비유의 고객의 경우 연초에는 유의 고객과의 매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연말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 통해 유의 고객은 잠재적으로 L사를 이탈할 가능성이 다른 고객군에 비해 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위험순위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순서에서 저희의 과제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유의 고객에 관한 핵심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속 고객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같은 해 1분기와 대비해 매출이 100억 가까이 하락한 것, 마지막으로 2015년 유의 고객의 매출 하락폭이 294억, 즉 2015년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고객의 매출 상승폭이 441억인 것을 감안했을 때 유의 고객의 매출을 개선한다면 적어도 200억 이상의 매출 하락폭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의 고객은 지속적으로 그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4분기에 들어서는 아주 큰 폭으로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의 고객이 L사를 이탈할 가능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제는 유의 고객 9,889명에 대한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잠재적 이탈 요인을 예방하여 매출 대목인 4분기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2장은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입니다. 이 장은 활용 데이터 소개, 모델링 환경, 변수 개발, 모델 성능 테스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활용 데이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는 엘사 사나이 4개 계열사와 그를 이용하는 약 2만여 명의 고객에 대한 2년간의 구매 데이터입니다. 이 중 상품 분류의 경우 계열사마다 다른 분류 체계를 지니고 있어 필히 사전 작업으로 분류를 통일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모델링 환경입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순서에 다루겠습니다. 데이터 탐색 및 전처리 과정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언어로 진행하였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SQL 플러스와 엑셀 등의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측 모델 개발에는 사이킨런 모듈과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군집별 솔루션 제안을 위한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중 하나로 서프라이즈를 이용하였습니다.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요약입니다. 과정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는 주피터 노트북과 SQL 플러스를 통해 피처를 추출해내기 좋은 형태로 적절히 가공합니다. 그 후 분류 모델 구현 및 타겟 예측에서는 유의고객 예측 모델에 사용한 개발 분류 모델을 다음과 같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랜덤 포레스트, 이진 분류에도 사용할 수 있는 회귀 모델인 로지스틱 회귀, 예측 정확도가 뛰어난 부스팅 알고리즘인 XGBoost와 라이트GBM 이렇게 4가지를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유의고객 예측이 끝나면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화를 진행합니다. 각 군집별 특성과 추출한 구매 패턴을 바탕으로 매출 상승을 위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시하며 이 중 한 가지 군집을 예시로 들어 추천 시스템을 통한 제품 추천을 시연하는 것으로 최종 솔루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 주제의 종속 변수는 2014년 4분기 대비 2015년 4분기 매출액이 감소한 9,889명의 고객입니다. 독립 변수는 크게 2종류로 나누었고 단순 지표나 속성을 나타내는 정적 변수와 변동, 증감을 반영한 변화를 나타내는 동적 변수가 그것입니다. 정적 변수 개발에 앞서 계열사마다 통일되지 않은 상품 분류를 포털 사이트 쇼핑 카테고리와 니스 국제 상품 분류 체계를 참조하여 소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저희만의 새로운 13개 카테고리로 재분류합니다. 카테고리별로 평균 금액대를 산출한 후 평균가의 2배 이상인 제품을 고가 제품, 0.5배 이하인 제품을 저가 제품, 그 외 나머지 제품을 중가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2차적으로 분류한 카테고리는 소비 동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정적 변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매 내역 정보의 구매 시간 항목을 이용해 구매 시간대를 총 4개로 나누고 해당 시간대의 객단가를 추출한 것을 각각 시간 1에서 4 변수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고객이 어느 시간대에 주로 엘사를 방문하며 한 번 구매할 때 얼마나 구매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지표입니다. 경과일의 경우 RFM 기법의 리센시에도 해당하며 저희는 2015년 3분기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할 예정이므로 2015년 4분기의 시작인 10월 1일이 기준 날짜가 되었습니다. 거주 지역은 부우편번호를 기반으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역별로 묶은 후 레이블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적 변수 개발의 예시를 설명하겠습니다. 카테고리별 구매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구매 증감률과 여기서는 카테고리별 15년 매출의 비중을 구매 증감률 이하 CV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전체 주말 중 얼마나 많은 주말에 방문했는지에 대한 주말 방문 비율, 그리고 이것이 분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변수화합니다. 이때 주말은 평일 대비 객단가가 약 1.7배 이상 높았으므로 주말 방문 비율이 커질수록 매상을 높일 확률도 높아집니다. 더불어 분기별 구매액에 따라 각 카테고리별 상대 등급화를 진행합니다. Q3에서 1.5 IQR 이상의 금액, 우리가 평소
박스 플롯에서 이상치로 여길 수 있는 금액은 별도 분리를 한 후 5개 등급으로 균등 분할한 후 분리해 놓은 고액 구매자의 경우 모두 5등급으로 통일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변수의 수가 최소 60개 이상인 초기 데이터셋에서 상관관계 히트맵을 통해 그 관계성을 보고 통합할 수 있는 변수는 통합합니다. 또한 정확도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는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완성했습니다. 저희 예측 모델은 1분기에서 7분기를 학습하여 8분기에 4분기 대비 구매 금액이 감소할 고객을 예측하게 됩니다. 타겟이 시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별도로 1분기에서 6분기를 학습해 7분기 고객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 학습 데이터로 분리한 묶음을 한 번 더 나눠 검증용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회기, 라이트 GBM 이 세 가지 모델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확도는 각각 0.773, 0.735, 0.785로 준수하게 나온 편이나 공통적으로 3분기 신장률과 2014년 4분기 구매 금액에 변수의 중요도가 크게 몰려 올바른 군집화를 진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네 번째 모델인 XG 부스트의 경우 정확도 0.785로 비교적 정확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특정 변수의 그 중요도가 지나치게 몰리지 않고 편중이 비교적 완만해서 군집화를 하기에 적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저희 실제 예측 대상인 유의고객 9,889명과 비슷한 수인 9,973명의 인원을 예측해내었기에 이 예측 고객을 바탕으로 군집화를 진행하겠습니다. 3장은 결과 해석 및 인사이트 도출입니다. 이 장은 군집화의 한 방법인 K평균 군집화, 군집 분석 및 해석, 마케팅 솔루션 및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개수의 군집 중 각 군집이 균등하게 나뉜 정도와 실루엣 개수의 값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군집의 개수는 3개로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군집 0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군집의 경우 분기별 매출 평균이 다른 군집에 비해 36%가량 낮습니다. 그러나 인원수는 가장 많고 구매 감소 폭이 대체로 적은 편입니다. 또한 군집 중 유일하게 경과일이 3일 미만이어서 타 군집보다 내점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3분기 감소율이 1%밖에 되지 않고 크게 구매 금액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면에서 조금 더 관리하면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는 잠재적 충성 고객층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마케팅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대의 제품을 구매하게 권유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L사에서 구매 습관 들이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1+1이나 N회 구매 이벤트 등 구매 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단계별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군집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닌 살만한 제품을 주로 사는 고객층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구매하던 제품을 추천합니다. 또한 군집 중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가졌기 때문에 그 특징을 희미한 곳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멤버십 특전 등 고유한 소속감을 지니게 할 수 있는 제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군집 1번입니다. 이 군집의 경우에는 타 군집 대비 1분기 구매액은 약 54% 높았으나 7분기 구매액은 34%로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세 가지 군집 모두 7분기에 구매 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군집 1은 그 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평균 구매액이 감소하여 1분기에서 7분기로 넘어갔을 때 588만에서 274만으로 50% 이상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주력 상품 중 하나인 패션 의류에서 타 군집 대비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군집 1은 세 군집 중 유일하게 전년 동분기 신장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즉 L사를 이탈할 이탈 고객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고객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객에 대한 마케팅 솔루션으로는 이탈 동향을 가장 크게 보이므로 상품 중심 마케팅 외에도 부가적인 할인이나 이벤트 등의 서비스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고객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매출이 하락한 것이 아닌 약 1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매출이 하락했으므로 L사의 이용 전력은 충분히 있다 보고 자주 구매했던 상품 위주로 추천하여 구매를 유도하며 서비스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번거롭게 오프라인몰을 내점하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 행사와 연계하여 온라인 채널을 홍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집 2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군집의 경우에는 타 군집보다 고가 상품을 선호하는 편이며 2014년 4분기 대목에서의 구매 평균이 다른 군집에 비해 거의 3배가량 높습니다. 비수기를 할 수 있는 7월에도 구매 빈도가 높아서 이 군집의 경우에는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쇼핑하는 것을 선호하는 구매력 있는 고정 고객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박한 타임세일보다는 구매 시 주어지는 지속적인 이익을 강조한 구매 금액대에 따른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이 군집의 경우 객단가를 높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상품군으로의 구매 유도를 위한 VIP 등급제와 같은 등급제 도입, 또 충성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계절 상품을 개발하여 이 군집의 7월달 구매력을 대목인 4분기까지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준비한 상품 추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 추천의 경우에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으며 베이스 단계에서는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 추가적인 어디셔널 단계에서는 월별 인기 상품을 개인화된 추천과 더불어 같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희 상품 추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베이스에서는 전체 고객의 구매 내역을 통해 상품별 구매 지수를 산정합니다. 이후 고객 번호와 해당 군집 특성을 기반으로 상품 중분류를 새로이 채택하며 여기서 2가지 방식의 협업 필터링, 아이템 기반 최근접 이익과 잠재 요인 분석 협업 필터링 방식으로 추천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특정 월의 과거 구매 내역을 통해 해당 월의 인기 상품을 리스트화하고 이것을 베이스 추천 리스트에서 인기 상품에 해당하는 것에는 가중치를 두어 추천 리스트의 상단에 오도록 하는 것이 월별 인기 상품과 결합한 추천 시스템입니다. 예시를 군집 1을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군집 1의 구성원 중 한 명인 47번 고객이 그 예시입니다. 군집 1의 경우에는 주력 상품 중 패션, 의류, 중고가 상품과 자파, 중가 제품에서 타 군집 대비 큰 감소폭을 보이기 때문에 이 중분류 위주로 추천 리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리스트의 항목을 패션, 의류, 고가, 중가, 자파, 중가로 설정하였습니다. 베이스 기능만 적용한 추천 상품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2가지 서프라이즈 모듈을 사용한 행렬 분해식 잠재 요인 협업 필터링과 최근접 이웃 협업 필터링에서 2가지 경우의 RMSE를 측정했을 때 2가지 방식 중 RMSE가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리스트를 정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추가적인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10월 달에 인기 상품을 결합하는 것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4분기의 첫 달인 10월 추천 상품으로 작년 10월 인기 상품의 가중치를 주어 추천 리스트의 상단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메인 이슈입니다. 따라서 어디셔널 적용 전 추천 상품 리스트에서 새로 어디셔널을 적용하여 추천 상품 리스트를 재정렬하였을 때 이전에는 없던 패션, 의류, 고가 상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주간 함께 고생한 저희 1조 조원들을 소개합니다. 재미를 위해 이름 앞에 간단한 직함을 넣어보았는데 서로 같은 목표를 위해 모인 만큼 그 결실을 꼭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막막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원들 모두 이번 과제를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